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홍보의 꽃입니다.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잘하면요, 정말 한 방에 흥하고요. 인터뷰 잘못하면 한 방에, 그래서 인터뷰는 사실은 초기 스타트업들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차피 영향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해둘수록 좋아요. 많이 연습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이 커질수록, 회사가 커질수록, 조직이 커질수록 인터뷰는 조심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야 된다. 아니면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봐야 된다. 스타트업들은 기본적으로 서면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전에 설계되어 있는 인터뷰 질문지에 대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스타트업한테 질문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거예요. 이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나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면 돼요. 주저리 미리 준비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질문하면 그거를 찍어 놓은 걸 주든 뭐 아니면 적어 놓은 걸 주든 미리 준비해서 주면 돼요. 아니면 그걸 뭐 달달달 외우든 하면 됩니다. 우리 마치 자기소개서를 쓰듯이 미리 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타트업들이 가끔 가다가 저번에 했던 인터뷰 다르고 이번에 했던 인터뷰 다르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창업동기 다르고 요번에 썼던 창업동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왜냐면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사위원 기자들이. 그때는 저렇게 말했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하세요? 지난번에 저거 했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하세요? 그럼 바뀌었으면 바뀐 이야기를 해주죠. 바뀐 얘기도 안 하고 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보통은 이 네 가지가 스타트업이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사업적인 성과가 아직 없을 때, 우리 회사가 충분히 어필되기 어려울 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매력의 대부분이 CEO가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 CEO가 어필할 수 있는 이 전부예요. CEO 자체가 비범하거나 이색적이거나 CEO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비범하거나 이색적이다. 그죠? 아니면 CEO나 팀 시장 정보가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시장 정보에 대한 뷰포인트가 완전히 다르거나, 그리고 그 전에 뭐 MVP를 했던, 시장 초입 단계에 어떤 성과를 냈던, 뭐 어떤 뭐 경쟁사와 어떤 뭐 특별한 장점이 있던, 성과가 명확하던가 기술적인 성과가 있던가, 그리고 아예 인간적인 면이 어떻든가, 뭐 휠체어를 타고 다니든가, 아니면 눈 앞을 못 보든가, 귀를 듣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하고 CEO가 됐다든가, 아니면 뭐 6번 뭐 망했는데 뭐 첫 번째 도전이라든가 뭐 등등, 아니면 그 신부님이었는데 갑자기 경영자가 됐다든가, 이런 스토리들이 스타트업 서면 인터뷰 중에 하나인데, 저는 우리가 내세우고 싶은 건 맨 위쪽일 거예요, 사실. 근데 스타트업 인터뷰하는 기자들은요, 아래쪽부터 올라와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숨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뒤쪽은. 그러면 인터뷰 하지 말았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아래쪽부터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배달의 민족 김봉진 아저씨 있잖아요. 김봉진 아저씨가 처음에 인터뷰했는데 그 아저씨가 배달의 민족이 뭐 대단해갖고 뜬 거 아니거든요. 그 아저씨가 왜 떴겠어요? 처음에 사업 실패하고, 사업 실패 진빚 가지고 내 친구들 있는데 가가지고 네이버 취직해가지고 또 사업한다고 또 뛰쳐나와가지고 형하고 뛰쳐나와고 한 게 배달의 민족 아니에요. 그 스토리였거든요. 역경 스토리. 네이버를 뛰쳐나와서 뭐 이런 스토리. 배달의 민족이 뭐 대단한 스토리 이게 아니었어.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갑자기 배달의 찌라시 전단지를 대체하는, 전단지를 모아가지고 DB를 쌓기 시작했고, 뭐 엄청난 DB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고생이 많았고 어쩌고저쩌고가 되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뭐 강남 지역에서 주문량이 폭주하기 시작하고 어쩌면서 사업 성과가 막 나오더니 그 시장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뭐 라이더가 생기기 시작했고 시장이 뭐 근원적으로 바뀌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배달앱이라는 게 완전히 시장을 파내보는구나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게 얼마죠? 인터뷰를 하는 게 기자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뷰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게 싫다면 인터뷰를 안 하는 게 낫다. 우리 머릿속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지만 잘 안 된다. 기자들은 그런 거에 별로 비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대단한 인터뷰를 할 것 같지만 그냥 회의실에 앉아갖고 둘이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이제 대부분 인터뷰입니다. 사전 자료 미리 줘야 되고, 막 사진 자료도 미리 줘야 되고 합니다. 담당자가 해야 될 일은요, 사전 자료 충분히 다 주고 그냥 현장에 와갖고 차 한잔 마시면서 가볍게 담소 나누면서 많은 자료를 중에 무슨 코멘트를 가져갈 건지 기자들에게 요점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몇 컷 가져갈 할 거. 자, 저는 이 컷보다는 이 컷이 더 낫다고 봐요. 그죠? 현장 사진을 줄 때 이 컷보다는 이 컷이 더 낫다고. 사진 자료도 이렇게 배포되는 컷들도 있어요. 프로필 사진들. 이게 인터뷰 컷은 아니잖아요. 프로필 컷이지 이거는. 그죠? 인터뷰 컷은 이런 컷이. 아웃풋 컷은 뒤에 배경에 C나 그림자가 보이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사진을 보여주고,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인터뷰 컷이 똑같은 인터뷰 컷을 그대로 보내는, 여기에다 인터뷰해도 똑같은 컷 주고 여기도 인터뷰 컷 똑같은 거 주시고 그런 경우 많거든요. 스타트업도 이제 사진을 프로필 사진 몇 개밖에 안 찍으니까 재밌는 거 알려줘. 여기 인터뷰 컷 당연히 여기에서 이런 컷이 하나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잘생긴 컷 하나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컷 나왔으면 이런 컷이 조금 다르고 이런 컷 뭐 여기보다 눈이 더 가운데로 나온 컷도 있을 거고, 뭐 위에 공백이 더 나온 컷이 있을 거고, 앞쪽 공백 컷이 있을 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컷만 B컷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왜냐면 한 매체에는 한 컷만 가게 하세요. 그게 이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기사와 이 사진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사진이 똑같으면 이 기사의 내용이 뭐가 됐든 간에 한 묶음으로 묶여버려요. 근데 사진이 하나 아니라고 느껴지면 다른 기사로 그럼 우리가 보낼 때 다른 매체 다른 기사, 사실 내용은 똑같다 하더라도 다른 모양으로 크롭이 돼 있거나 요만큼을 크롭 시켰거나, 제휴 기사도 똑같아요. 제휴 기사 우리가 보도자료 보낼 때 인포 그래픽도 똑같은데 크롭을 어떻게 다르게 많이 줬느냐에 따라서 기자들이 다른 컷을 쓰면 다른 기사로 인식해서 여러 개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상해에 노출될 기회가 많거나 묻지 않고 분절돼서 더 노출될 기회가 있다. 그리고 담당자가 할 중에 또 하나, 녹취를 반드시 하세요. 이건 나중에 법적 분쟁이나 나중에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 난리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반드시 현장 녹취하고 반드시 우리가 녹취한 받아쓰기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녹음본, 녹취본. 기자가 쓴 거는 뭐 걔네들이 알아서 쓴 거고 우리가 한 거는 우리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하고요. 이거 뭐 클로바, MS 워드, 구글 워드 다 됩니다. 심지어 지금 저 이제 줌으로 하고 있는데 줌으로 녹화한 거 이거 뭐 클로바로 옮겨놓으면 클로바 녹취 다 떠지거든요. 자동으로. 이런 것들 다 해놓으세요. 나중에 서로 부인 안 하게. 우리 대표가 또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렇게 또 우리가 틀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틀렸으면 그때 틀린 걸 찍어서 이때 이렇게 틀렸는데 이거는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꼭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후속 조치 용으로도 필요합니다.